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제가 뭘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폭락에도 조금씩 싹을 틔우는 긍정적인 뉴스들부터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탐욕, 레버리지 베팅의 한 물량들이 청산이 대부분 돼야지만 진짜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 주자, 즉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발목 잡고 있는 트렌드 리서치라는 중국계 회사에서요. 대부분의 이더리움을 벌써 다 팔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2월 7일자 기사니까 이미 이제 지난 일인데요. 그래서 총 77만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모두 팔아서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면 거의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손해를 봤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탐욕에 베팅했던 물량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걸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매도할 물량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시간표가 붙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하나,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치에 충족하진 않아요. 제조 PMI 지수처럼 아직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3개월 연속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심리, 주머니 사정 나아지셨습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도 아닌데 미국에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25년 11월 달을 이제 최저점으로 3개월 연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점점점 올라오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걸 제가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 즉 CPI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트랜잭션, 계약이 일어난 거를 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반영을 해서 실제 물가에 굉장히 가깝다. 나중에 CPI도 요거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CPI 공식 지표는요, 아직도 2.7% 꽤나 높은데요. 지금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야, 이거 이제 마이너스로 정말 곤두박질을 칠 것 같아요. 이제 0.68%까지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가 살펴보면요. 실시간 주거비 렌트 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PI에서 설문조사 할 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 전 거, 그 계약한 거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실시간으로 계약된 거를 넣기 때문에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석유값과 천연가스 값이 생각보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가 의외로 좀 잡히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스콧 베센트 입장에서는 금리 내릴 환경이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케빈 워시에게 금리나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준은 뭐 양적 완화니 국채 사내만에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말고 금리나 제때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금리 안 내리면 너 고소할 거야. 이거를 제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너는 금리나 좀 낮춰라. 양적 완화 내가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주인공이야. 트럼프랑 스콧 베센트가 하는 얘기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좋은 뉴스들 나오면 뭐하냐? 지들만 다 해먹고 너무 안 해.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요. 이 트럼프 아들들과 뭐 월드 리버티, 잭 위트코프랑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까지 대서특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냈는데요. 맨 오른쪽이 에릭 트럼프, 가운데가 뭐 트럼프 첫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셋째 아들 베런의 이제 아래쪽에 눈 무섭게 뜨신 분이 잭 위트코프라고요. 월드 리버티의 공동 창업자이자 아버지가 그 중동과 러시아 그 특사로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40년 지기 부동산 친구이자 골프 친구, 그 아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이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 브랜든 루트닉입니다. 켄터피츠 제럴드를 운영하고 테더의 뭐 5% 지분도 들고 있고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하고 있고 다 이제 크립토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요. 이 아버지 세대들이 이 수뇌부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 세대들이 크립토로 뭐 다 해먹고 있네.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원망이 미국에서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가 탈중앙화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핵중앙화, 수뇌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씁쓸한 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죠. 처벌, 그러니까 벌 받을 게 있으면 판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트럼프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게 투자의 핵심이겠죠. 자, 첫 번째,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때리고 하니까, 자꾸 그 민주당 쪽에서 이해관계 충돌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이대로 포기를 하고 뭐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자 쪽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인데요. 아니,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탐욕을 부릴 것이고 더 용감하게 뭔가 큰 사건을 저지를 거야. 후자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뒤에 제 생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인 분들도 한번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나름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될지에 대한 일단 당위성은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일단 이게 마가, 즉 미국을 위대하게랑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달러 패권을 연장시켜 준다는데 요술 램프처럼 미국 국채를 사준다는데 그거를 싫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 친척 아들들, 뭐 중동 특사, 뭐 상무장관 아들 모두가 크립토에 올인을 하고 있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이제 명백한 행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없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규제를 하고 때리는 판국에 미국만 이거를 많이 살 수 있다. 저는요,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위성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앞서서 언제일지는 사실은 저는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대표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법한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계단식으로 이거를 좀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언제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발생을 한다가 중요한데,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26년도 4월 말 27일에서 29일 날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러니까 행사 중에 가장 큰 게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긴 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에는 이게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7월 달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서 뭐 never sell your bitcoin, 뭐 수도로 만들겠다, 전략 비축하겠다, 온갖 발표를 했던 게 바로 이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11월 3일에 있는 중간 선거에 앞서서 조금 이른 감이 제가 볼 때는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트럼프가 이 행사에 나와주면 땡큐고 못 나오더라도 뭐 아마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뭔가 선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운만 띄우는 뭐 요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쪽이 7월 4일. 안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250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한 다음에 250주년이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생일 파티를 벌일 것이다. 막 전투기 쏘고, 막 탱크 오고, 불꽃쇼 하고, 뭐 UFC를 뭐 백악관에서 한다고 하고 지금 이런 게 다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날 뭐 리버레이션 데이 예전에도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발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한번 추정이 되고요. 그 뒤에도 9월 달 이후에 이제 막판 스퍼트가 나오면서 뭐 규제 완화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입법을 통해서 추가 매입을 발표할 가능성, 신시아 루미스가 하는 100만 개 사겠다. 이게 이때쯤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화력까지 붙으면서 중간 선거를 굉장히 독려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시기 정확히는 못 맞추겠지만 그래도 7월 4일은 뭐가 나오지는 않을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건데, 근거가 뭔데겠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게,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이걸로 뭐 장악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성공할 거란 가정하에, 비축할 거란 가정하에 올라갈 거니까요.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전략 비축은 스캇 베센트에 의해서 진행될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쭉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위성, 룰을 바꿔버리면 패권 싸움을 할 때요. 당신들이 다 나를 뺀 적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걸 나도 많이 들고 있으면 굉장히 서로 힘든 정말 출혈 경쟁이 되겠죠. 저는 그게 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전략 비축 자산으로 바꾸는 아마 그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 온화한 방법은 금을 재평가하는 방법. 저는 이게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과격한 방법은 금을 이제 들고 있는 걸 파는 거, 한 8,100톤 정도 되는 거를 파는데 이때는 약간 충격적인 방법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뭐 포토녹스에 날 감사를 하겠다 해서 뭐 갑자기 뚜껑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들고 있는 금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패닉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카드인 거고요. 저는 현실적인 건 금 재평가 이게 확률이 훨씬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뭐 소설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100년 전에 루즈벨트가 썼던 금준비법과 현재 비트코인 액트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왜냐하면 1934년도에요. 대공황이 찾아와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을 통해서 루즈벨트가 극복을 결국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금을 비트코인으로만 바꾸고 이 행동 주체를 뭐 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재무부로만 바꾸면 완전히 똑같다. 트럼프는 이 시나리오를 완전히 머릿속에 장악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납세자의 돈은 안 쓴다. 예산 중립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받고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해줄게. 말 안 나오게 해줄게. 이게 저는 트럼프의 보관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100년 전에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루즈벨트 대통령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34년도에 금준비법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행정명령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금을 정부가 강제로 뺏었어요. 이거 안 내놓으면 여기 밑에 있죠. 징역 가거나 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뺏은 걸 가지고 그 가치를 재평가해서 끌어올려서 정부 재무부의 통장으로 채웠던 사건이다. 이걸로 뉴딜 정책, 공공사업도 펼쳤고 또 국채도 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공황 탈출을 위해서 돈은 찍어내야 했고 납세자들 돈은 없고 돈을 진짜 찍으면 인플레가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전략을 썼었다. 좀 더 보시면 1933년도에 금 소유 금지 행정명령을 먼저 했어요. 트럼프도 행정명령,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뭐 범죄자들과 압수를 하고 이걸 먼저 했었죠. 똑같습니다. 금 소유 니네 하지 마. 다 가져와. 모든 미국인들은 금을 연준에 가져와야 된다. 연준에가 포인트입니다. 어기면 징역. 이게요. 가격도 딱 정해졌어요.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온수당 20달러에 팔아야 된다. 다 가져와. 이거였어요. 왜냐면 비상사태다 지금은 대공황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2단계 연준한테 다 가져왔습니다. 완전 이것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뭐 25일인가 다 샀어야 그러니까 다 팔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의 소유권을 이제 누구한테 이관을 한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 재무부 스캇 베센트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뭔가 쎄하죠? 비슷하죠? 그러다가 3단계 1온스당 20달러에 무조건 너네들 거 다 내 거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35달러로 70%를 재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제 정부가 금을 싹쓸이 했어요. 웬만한 건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싹쓸이 했으면 어떻습니까? 독점권 권한이 있습니다.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겠죠. 오늘부터 35달러야. 법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참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앉아서 금 가치가 폭등을 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100년 전에 벌어졌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뉴딜 정책도 쓰고 아까 국채도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세금을 안 쓰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에도 의회에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뭐 국채를 사고 뉴딜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금에 대한 재평가 요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이 돈이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재무부의 TGA 잔고, 재무부 잔고로 쏴줬다면 당연히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막 통과를 해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해야 돼요. 근데 재무부 잔고로 넣은 게 아니라요.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ESF라고 해서 환율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달러 막아줄게, 약달러 막아줄게. 뭔가를 사고 팔면서요. 재무부의 전권, 즉 스캇베센트의 전권으로 의회 허락을 받지 않고 강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요.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로 과거에 100년 전에도 이 재무부의 환율 안정 기금으로 돈을 쏴줬고요. 아마도 뭐 금을 재평가하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돈을 재무부로 쏟아줄 가능성이 현재도 저는 높다. 요거는 의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934년도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환율 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채도 사고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재무부가 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 뭐 공공사업 뭐 공사 대규모로 해가지고 실제로 꽤나 훌륭하게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사실 두 명이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초반에는 평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독재자의 사기꾼의 강도질의 이 미국의 나라, 이 자유의 나라에서 금을 다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그분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뭐 최고의 대통령 탑3를 할 때 항상 들어갑니다. 대공황도 잘 극복했고 뭐 2차 대전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선 이제 맞자마자 돌아가셔서 뭐 실제로 사선을 다 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칭송을 받고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이분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좀 롤모델로 전략으로 삼고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법 통과가 돼야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행정명령만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 보시죠. 과거에는 어땠을까? 상황이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루즈벨트가 금 몰수하고 금 준비법을 진행을 했었는데 루즈벨트조차도 처음에는 행정명령을 먼저 발표합니다. 1933년 4월 달 이 행정명령이 뭐였다? 금 뺏는 거는 행정명령으로 먼저 급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라든지 국가 비상사태 때는 금에 대한 통제 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요. 금 소유를 민간에 금지를 하고 25일 내에 정부에 팔도록 완전히 정말 패닉 바잉을 한 거죠. 위반 시에는 징역 10년, 어마무시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일단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준비법이요. 통과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통과가 되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1년 가까이 이제 갭이 있는 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통과가 됐을까? 그렇게 반대가 많았다는데 이 준비법을 통해서 정부가 모은 금을 재무부 그 외환 환율 기금으로 귀속을 시키고 대통령에게 금 가격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지금부터 35달러 아까 선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입법이 됐다 하면 실제로 이제 여야가 다 합쳐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쪽이었는데요. 공화당조차 전부 다 거의 통과를 시키고 찬성을 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겁니다. 대공황 어쩔 거냐? 너 이거 말고 다른 대책 있어? 했는데 공화당에서도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니들 방법 있어 했는데 결국 반대를 하면 뭔가 그럼 다른 대책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비트코인과 너무 똑같습니다. 달러 패권 줄어들고 국채 팔아야 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안 밀어주면 니네 대책 있어?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꽤나 빨리 통과가 됐었죠.
그것보다 이때는 더 긴급했겠죠.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가 됐다. 그래 통과가 됐다. 그리고 역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대법원 판결을 받을 텐데요. 똑같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한참 뒤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요거는 좀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5대 4로 이제 루즈벨트의 편을 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공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거 말고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루즈벨트 판결 편을 들어주면서 이게 대법원에서조차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러면 그 입법이 결국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일단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을 다 뺏어왔다고 했었죠. 행정명령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입법이 어떻게 통과가 됐다? 자, 이미 뺏어왔습니다. 금을 이미 뺏어왔는데 이 사후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뺏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공황이 났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이 생각보다 잘 통과가 됐다. 사후 처리 개념이었으니까. 그래서 입법이 됐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대로 비트코인도 흘러간다면 일단은 선 발표가 먼저 나올 겁니다. 아까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범죄자의 것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행정명령이 이미 작년 3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통해서 60에서 많으면 65만 개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크립토 대통령이고 뭐 수도를 이렇게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고 뭐 네버 셀 유 비트코인 하면서 본인의 치적을 성과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이 60만 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불과 또 몇 달 전에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에서 12만 개, 정확히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몰수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20만 개, 12만 개 더하면 32만 개, 65만 개 정도 더하면 거의 100만 개 있을 텐데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저는 일부러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을 먼저 발효를 해 놓음으로써 범죄자들 거 몰수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뺏은 겁니다. 막 갑작스럽게 캄보디아를 치고 들어가고 베네수엘라를 치고 간 게 아니에요. 1, 2년 정도 베네수엘라도 준비를 했고요. 캄보디아도 영국과 합작을 통해서 이 시기에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뺏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명령을 통해서 먼저 지금 몰수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저는 먼저 날 거다. 그럼 뒤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금준비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진행이 됐듯이 비트코인 액트, 신시아 루미스에게 사실 예전부터 얘기를 해놔서 신시아 루미스는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사인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법이 만약 된다면 아까 그 뭐 한 9월 뭐 이때쯤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나오고 입법도 나올 수 있겠다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튼 발표보단 행정명령보단 뒤에 나와서 100만 개를 뭐 5년간의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100만 개는 이미 몰수를 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본인의 자랑으로 터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100만 개를 앞으로 5년간 또 살 거야. 그냥 100만 개 뺏고 끝 하면은 뭐 성장 동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나는 20만 개씩 5년에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뭐 이길 것이다. 뭐 성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달에 딱 발표를 한다. 그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 성공 여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도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비축을 하겠다 발표를 하고 입법이 나오겠다고 발표를 하면 굉장한 이제 과열 구간에 저는 오히려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시도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 보면요. 큰 그림을 알고 가시면요. 지금 막 떨어지고 해서 뭐 욕을 하고 막 머리를 붙잡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불타는 포모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굉장히 사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더 사고 싶다. 이게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트코인 6만 불 갔을 당시에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 초등학교 6학년 첫째 아들과 잠을 자는데요. 보통은 밤에 성경 얘기를 해줍니다만 그때 당시는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6만 불, 뭐 1억 밑으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첫째 아들한테 해줬었습니다. 근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오늘의 그 금을 재평가한다는 얘기, 전략 비축을 미국이 한다는 얘기,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뭐 매수를 할 거다. 어렵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힘들게 설명을 해놨는데,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래서 아빠는 샀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올라갈 때 산다면서. 근데 아빠는 샀어? 와, 갑자기 시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뭐 많지는 않지만 0.012개 정도 샀긴 샀었어서 그럼 뭐 자신 있게 그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겁했습니다. 물론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떨어져서 뭐 현금이 없었다, 뭐 떨어졌다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아니 돈 없어서 못 샀는데 이러면은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빠도 뭐 똑같구만. 이러면서 교육이 전혀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원칙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